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지금 TV에서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참 황당한 사례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 기사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자, 드디어 25주차 유튜브 인기가수 순위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쭉 보니까 지난주 순위가 쫙 나와 있고요. 이번주 순위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이름과 국내 유튜브 조회수, 글로벌 조회수, 글로벌 순위, 글로벌 인기도 쫙 있는데,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금 쭉 한번 보면요. 아이브, 르세라핌, 아이들, 임영웅, 뉴진스. 맞습니다. 탑5 안에 그것도 다른 가수들의 순위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임영웅님은 저번 주에도 유튜브 인기가수 4위, 이번 주도 유튜브 인기가수 4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더 놀라운 건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전체 탑10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저번 주도 이번 주도 9위에 머무른 상태다. 쭉 보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인기가수 순위가 엄청 높죠? 엄청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좀 의문점이 하나씩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신곡 모래 알갱이가 공중파 3사, MBC, SBS, KBS, 쇼음악중심, 뮤직뱅크, 인기가요. 이 세 군데를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라 올댓스타의 안진용 기자님마저도 이번 주 뮤직뱅크에서는 임영웅님의 1위 후보를 예측했어요. 그런데 뮤직뱅크에서 1위 후보 못한 건 당연하고 어제 쇼 음악중심 1위 후보는커녕 5위권으로 밀려났고 오늘 인기가요는 어땠을까요? 자, 오늘 인기가요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인기가요 아이브 활동 종료가 무색한 1위 행진. 자, 무슨 말이냐? SBS 인기가요에서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1등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쭉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기가요 1위 후보 점수표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1위 후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보면 후보가 지수, 에스파, 아이브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볼까요? 아이브는 명실상부 1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에스파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지수라는 이 걸그룹의 멤버는 20위권 내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20위권 내에도 이름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방영된 SBS 인기가요의 지수라는 멤버예요. 근데 참 황당하게도 여기엔 1위 후보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는 유튜브 내에서 6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그룹입니다. 아이브를 제외하곤 임영웅님과 같이 경쟁을 할 만한 온라인 파워가 없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 있어요. 보니까 SNS 30%, 시청자 사전투표 5%, 실시간 투표 5%다 미미해요. 그럼 SNS가 우선 30%로 꽤 높죠? 근데 가장 높은 점수를 무엇을 차지하느냐? 바로 온라인 음원 점수가 55%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음반, 피지컬 앨범이죠?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처럼 CD 앨범으로 발매한 발매 점수는 10% 미만으로 지금 보면은 세 걸그룹 모두가 미미한 점수가 에스파는 아예 빵점이에요. 근데 SNS가 30%라고 해도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지수라는 멤버가 가장 적은 SNS 점수를 차지한 에스파보다도 최종 점수에서 300점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온라인 음원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지금 결과가 어떻죠? 온라인 음원 점수가 가장 높은 아이브가
결국 가장 높은 고득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 점수도 필요치 않고 SNS 점수 30%와 온라인 음원 점수 55%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아티스트 임영님 음원 점수 온라인에서 어떨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1위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SBS만이 아니라 MBC 쇼 음악 중심에서도 제가 이 점수의 분포도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음반 점수가 부족해서다, 사전투표 투표수가 부족해서다, 여러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주에 1위 후보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쇼 음악 중심의 사례를 보면 임영웅님의 5위라는 순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방영된 인기가요 역시 온라인 음원 점수가 55%면 임영웅님이 적어도 여기 1위 후보에는 포함이 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임영웅님이 1위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는지는 저 역시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 역시 밑도 끝도 없이 이 방송가에서 임영웅님을 따돌림 시키려는 거다라는 음모론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뮤직뱅크의 사례만 봐도 저는 이 방송 3사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연 싱글 앨범을 발매한 이 시점에 1위가 가능할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음악방송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임영웅님이 온라인에서 음원 성적이 뛰어난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1등을 못 차지하는 임영웅님이 올 연말에 과연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기가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다른 피지컬 앨범이건 아니면 싱글 앨범이 발매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이 현실적으로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트로피를 받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을 잘 고민을 해보면 글쎄요, 과연 지금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혹시 또 수호씨가 빼놓고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소천사님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비록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가 공중파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임영웅에 감동받았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전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KBS ETV 예능 프로그램인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213회 바로 오늘 6월 25일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을 직접 밝힌 거죠. 최근에 시축을 진행한 가수 임영웅, 하프라인에서 멋있게 시축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이 시축을 하고 나서 공연도 했는데 축구장에 잔디가 상할까봐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진행을 했다 라면서 막 극찬을 쏟아내요. 야,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이천수 씨가 이 당시 때 축구화를 신고 잔디밭 위에서 공연을 한 임영웅님에게 굉장히 감동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구에도 시구만큼 대중적이지 않지만 시축 행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죠? 이제는 축구 시축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K리그가 시즌의 정점을 달려갈 때까지 정말 다양한 연예인들이 이 한국 축구 리그를 찾아서 시축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이천수 선수가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그것도 예능 방송에서 직접 언급했다라는 건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미담에 굉장히 감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천수 선수가 2개월 전쯤에 다뤘었던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제가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저도 만들었죠. 저만이 아니라 뭐 하재근 평론가님도 이렇게 이천수 씨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 얘기가 일파만파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K리그 역사상 역대급 홍보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근데 이 영상이 이천수님의 영상, 단일 영상 하나가 45만 조회수를 넘기게 됩니다. 유튜브 내에서 이 수십만 조회수가 절대 적은 조회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영상을 축구 선수 팬분들 또 일반적인 대중들도 얼마나 많이 시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 방영된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이천수 씨가 또 쏟아내게 되면서 아마 저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시는 일반 대중들에게 한 번 더 이 이야기가 기억에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담과 행보들이 계속해서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증언과 관계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마다 어떤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와 봉사활동만큼이나 널리 번져나가게 되어 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미담과 멋진 행보는 자화자찬하거나 내가 내 스스로 정당하다, 내가 내 스스로 이 분야에서 최고다, 나만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정의롭다, 선행을 펼친다, 뛰어나다, 이런 망언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때 남들의 입에서 그 극찬 평가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남을 비하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또는 임영웅님이 이 업계에서 1등을 하거나 상위권에 있는 경쟁자들을 비방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오히려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남들이 오히려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슈퍼스타의 면모가 아닌가. 소씨는 이런 모습을 담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을 본받아 활동을 해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엄청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죠? 구름 조각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근데 참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소천사님들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미세먼지가 요즘도 굉장히 많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좋은 날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특히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대까지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야외 활동 하시길 바라며 실내 활동을 좀 추천드리는 바인데, 아무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저녁 방송 때까지는 빨리 귀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 올드카와 만난 임 히어로의 자퇴라고 되어 있죠. 네이버 TV 1위 달성.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그저께 공개된 영상이죠. 금요일날 공개된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선공개 3편, 이 멋진 올드카, 스포츠카를 타고 쭉 달리는 임영웅님의 이 영상이 네이버 TV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본편도 아니고 예고편이 이렇게 1등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참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에 앞서서 많은 대중들과 언론사의 관심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심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 아닌가. 만약 이런 응원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절대적인 영향력의 결과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죠? 자, 그 이유가 한 번 더 드러나는 대목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아니, 소시, 브랜드 평판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수 브랜드 평판이었고요. 이번에는 6월달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결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니, 바로 6월달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의 인기를 빛냈다. 쭉 한번 내려볼게요. 사실 뭐 트로트 브랜드 평판에서는 임영웅님이 1위를 놓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압도적인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냥 1위가 아니라 4월달, 5월달, 6월달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1등을 한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가 4월달에 800만입니다. 근데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400만 지수, 김호중 씨가 300만 지수입니다. 와, 그러니까 2위하고 3위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다 합해야 임영웅님의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인지 한눈에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 5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은 더 심해요, 격차가. 자, 949만 지수를 얻은 임영웅님이 2위를 한 이찬원님과 600만 지수 차이가 납니다. 600만 지수면요, 임영웅님이라는 가수가 없다면 그 600만 지수를 가진 가수가 1등을 4월달, 5월달 계속 했을 겁니다. 왜냐면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매달 400만 지수까지밖에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월달에 임영웅님하고 이찬원님의 격차인 이 600만 지수 차이를 만들어낸 가수가 있었다면 그 가수가 1등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격차입니다. 5월달은요, 2위, 3위, 4위를 다 합해야 임영웅님의 한 명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따라올 수 있었다. 그런데 6월달은 더 엄청납니다. 자, 보이세요? 이 6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 자, 임영웅님이 1000만 지수를 차지했고요. 이찬원님이 400만, 그리고 장윤정님이 350만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6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는요, 역시나 2위, 3위, 4위를 합친 모든 가수들의 순위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합쳐야 임영웅님의 1000만 지수. 4월달에 800만, 5월달에 900만, 6월달에 1000만. 아니, 뭔 브랜드 평판 지수가 매달 100만 지수씩 올라가고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거죠? 특히나 6월달은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발매가 되면서 더 엄청난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 때문에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엄청나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지금 이 트로트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임영웅님이 거의 30개월 정도 1등을 차지해 왔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 브랜드 평판 지수 숫자 차이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트로트 가수계에서는 가히 적수가 없다. 최근 미스터 트로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박지현 씨도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격차입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그야말로 눈부신 수준이다. 이 서혜진 PD의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인 손태진 씨도 탑10 안에 들어와 있고, 미스터 트로트에 진에 등극한 안성훈 씨도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임영웅님하고의 격차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트로트계에서는 뭐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고요. 전체 가요계에서도 뉴진스나 방탄소년단을 이기는 가수 임영웅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는 가히 따라올 척수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손에 꼽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요일이면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멜론 차트 줄 세우기. 자, 오늘 오전 8시에도 폭발을 했습니다. 자, 쭉 한번 볼까요? 자, 당연히 1위에 모래알갱이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2위에 여자아이들을 빼고서는 3, 4, 5위에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6위에 아이브가 있고요. 7, 8, 9, 10 쭉쭉쭉 무지개,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이제 나만 믿어요, 아버지, 인생찬가, 아비앙또,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의 진짜 연애편지, 에스파를 빼고 보금자리. 자, 20위권 내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규앨범 1집 수록곡과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알갱이까지 모조리 차트인 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어마무시한 임영웅님의 파워가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몇몇 소수의 안티들, 그리고 몇몇 타 아이돌 가수의 마음이 삐뚤어진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영웅시대 분들에게 저렇게 줄 세우기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신이 못하는 걸 가지고 남을 비방한다? 이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죠. 전형적인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지고 있어요. 이런 가요계에서, 연예계에서, 방송가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중에 회사 내에서도,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남들이 노력해서 잘해내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 임영웅님의 엄청난 이 차트인 모습을 보고 뒤에서 험담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려는 이런 여론조작, 우리 사회 어디에든 만연해 있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영웅시대 분들도 자, 이런 결과만 보면 되는 겁니다. 1등을 하는 사람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과오를 돌아보기 위해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지만, 그런 안티들과 작당 모의를 하는 사람들의, 패배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뒤를 돌아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멋진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한 가운데 이게 당연시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K 발라드의 위기. 리메이크 곡을 제외하곤 차트에서 신곡이 실종되었다. 아이돌과 트로트 팬덤에 밀려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때 우리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발라드 장르가 걸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아이돌 노래와 트로트에 밀려 위기를 맞았다. 발라드 신곡이 차트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 기존 발라드 가수들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거나 검증되어진 옛 히트곡을 리메이크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차트에서 힘을 못 쓰는 발라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차트 상위권에 자리한 발라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신곡 기준 사실상 전멸한 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팬덤 스트리밍 1020 가치관의 변화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가요계에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실물 음반 이외에 음원 스트리밍조차 팬덤 위주로 재편되면서 걸그룹과 트로트 가수 사이에서 발라드 가수가 설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반 대중들에게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국내 플랫폼은 팬덤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팬덤이 부족한 기성 발라더나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가수들은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각에서는 발라드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비해 대중음악의 주 소비층인
10대에서 30대의 정서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 발라드 가수의 소속사 대표는 과거와 비교하여 연애 자체에 관심이 적어진 10대에서 30대의 세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또 가수 겸 작곡가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이 변했다. 과거와 비교해 감성이 메몰랐다. 전 황당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라드 가수들이 검증된 리메이크 곡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발라드 가수들이 잘 나가지 못한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라드 가수들이 댄스 가수로 장르를 전환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수들은 발라드 가수로 불러야 될까요? 댄스 가수로 불러야 할까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댄스곡으로 변신했다면 댄스 가수가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 가수의 비중이 다시 발라드가 많아진다면 그냥 발라드 가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보다 발라드 장르가 더 많다면 그건 뭘로 봐야 할까요? 발라드 가수죠? 아니 근데 K-발라드의 위기? 아이돌과 트로트 팬덤에 밀렸다? 아니 멜론 차트에서 지금 1등에서 탑5까지 제가 많이도 안 보겠습니다. 탑5까지 위치해 있는 노래의 장르가 지금 트로트인가요? 아니, 제가 참 보다 황당해서 화가 나려고 합니다. 모래알갱이,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자 아이들 퀸카를 제외하곤 1위, 4위, 4위, 5위 이거 노래 장르 뭔가요? 아 발라드잖아요. 아니 근데 K-발라드의 위기라고요? 황당합니다. 아니 발라드 가수가 리메이크하면 발라드고 임영웅 님이 리메이크하면 그거는 발라드가 아니라 트롯곡이 되나요? 정말 너무나 황당무계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요계 관계자, 작곡가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으신가요? 임영웅 님이 낸 이 장르의 노래가 트로트인가요? 와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버젓이 걸그룹과 아이돌이 범람하고 있는 이 차트에서 아티스트 임영웅 님만이 유일하게 이런 차트 줄 세우기를 발라드 곡으로 하고 있는데 K-발라드의 위기라니. K-발라드의 위기를 임영웅이 구제하고 있다라고 이거 기사 타이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요계 관계자들이 기존 발라드 가수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장르의 다변화를 이뤄냈고 임영웅이 부르고 있는 발라드 가수들이 걸그룹과 아이돌들의 위세와 정면 승부를 펼쳐 발라드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왜 팩트를 와전시키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작은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님의 패러글라이딩 모습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분명 보신 분들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뽕숭아학당에서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이제 나만 믿어요를 열창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공개된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5편에서 임영웅님이 경비행기를 타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공중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마 이 뽕숭아 학당 때도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번지점프를 하러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이란 가수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발라드라는 장르로 다변화의 도전을 그냥 서슴지 않고 시도해서 이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번지점프조차 두려워했었던 가수가 패러글라이딩만이 아니라 마이 리틀 히어로 5편에서 경비행기까지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